지금 제가 육안으로 봬도 네.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 다행이에요. 저희도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선생님께서 우울증 약을 16년 동안 네, 마셨다고 맞아요. 하셨나요? 네네. 그 시절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제가 처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된 이유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보다 같은 상황이라도 좀 더 심각하게 자꾸 받아들여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를 갔고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우울증 약을 드시고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그때 약을 처방받고 초반에는 열심히 먹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제가 먹었다 안 먹었다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효과가 없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 얼마 동안 드신 다음에 이거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얼마 안 갔던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안 가서 그렇게 느껴서 16년간 약은 꾸준히 처방을 받긴 했는데 꾸준히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약을 함부로 단약하면 안 된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하고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좀 힘드셨던 거 아닐까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단약 증후군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이랑 그냥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했을 때 그거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가 비교를 해봤어도 약을 끊어서 온 단약 증후군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선생님께서? 약을 더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려고 하셨는데 제가 삶이 좀 바쁘기도 했고요. 낮밤 없이 일을 하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약을 제때 못 챙겨 먹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을 더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약을 혹시 꾸준히 드셨으면 까먹지 않고 계속 꾸준히 드셨으면 치료가 됐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정신과에서 받아온 치료는 어떤 방식이었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뭐 예를 들면 진료는 어땠으며 뭐 약은 얼마나 바꿨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나요? 들어가서 제 얘기를 할 시간은 별로 없었고요. 항상 늘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3분? 5분? 그냥 그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좀 힘드셨던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에 맞는 약만 딱 처방을 해주시고. 그러면 혹시 다른 병원에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으로 먹은 거는 그 병원 한 군데고요. 다른 병원은 제가 성인 되고 나서는 상담 관련된 거는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을 먹는 동안에는 어떤 부작용이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혹시 끊으려다가 실패하셨을 때에 대해 그 증상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약 8년 정도는 먹었다 안 먹었다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우울증 약의 최소량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 한 달 넘게 꾸준히 먹었음에도 별 효과가 없어서 제가 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러다가 한 8년 뒤쯤부터 공황 발작이 굉장히 심각하게 왔어요. 그 전엔 발작은 없으셨나요? 네네. 우울증만 있었는데 공황 발작이 오면서 그때부터는 우울증 약이랑 항불안제를 같이 먹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먹었을 시점에는 정말 꾸준히 먹었던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정말 꾸준히 먹었고요. 그러다 3년 뒤에 이 약으로 나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 약이 늘기만 하겠다 싶어서 약을 끊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임의로. 그때 한번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겪었는데 그게 저는 단약 증후군이라는 거를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라고 해서 계속 응급실만 실려갔었고 그러다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작년까지 먹다가 작년에 다시 시도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증상을 죽을 것 같은 증상을 겪고 나서 이게 단약 증후군이구나.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셔서 약 드셨는데 그 약 때문에도 힘드셨던 게 있으셨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드신 시간을 지내시다가 여기 한의원에 치료를 받았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를 들면 왜 한의
한의학 치료에 대한 회의감 또는 뭐좀 의구심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네네. 정신질환에 한해서는. 그런데 좀 거부감은 없으셨는지 처음 진료를 받기 전. 저는 오히려 원장 선생님의 블로그 글이나 의료 지침 철학을 읽어보고 여기만이 저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정신질환을 한의학으로 고친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떤 진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를 꼭 가야겠다 이렇게 네. 하셨던 거네요. 네. 그리고 상태가 좀 나아지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을 쯤부터 이것저것 제 상태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 오히려 저는 정신과 약보다는 한약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됐다. 오히려 치료를 받으시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는 기존에 갔던 병원과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이건 진료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치료 과정이라든지. 우선은 왔을 때 그냥 사상체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존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한의원 가면 늘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기 왔을 때는 제 삶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셨고 그로 인해서 왔을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좀 다른 곳과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게 신체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갔던 정신과 병원과는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정신과는 원인 치료보다는 결과 지금 나와 있는 증상을 그냥 제가 못 느끼게 약간 마비시켜준다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그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올라온다는 거, 더 심해진다는 거는 원인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의원에서 약을 먹으면서는 약을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줄였는데도 증상이 지금 많이 나아졌거든요. 정신과요? 그렇게 줄여서도 작년같이 단약 증후군에 크게 겪지 않고 있는 거는 원인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도 좀 놀라운데 제가 거의 살면서 늘 죽음과 자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아예 그 다음에 네. 처음 진료를 보셨을 때 여기서 얼마 정도 진료를 보셨어요? 길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2시간? 1시간? 1시간 반? 1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갔던 정신과 그 병원에서는 처음 갔을 때도 3분 5분이었던 건가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 3분 5분보단 길었던 것 같아요. 10분, 15분? 그러면 여기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은 진료를 받으시면서 네. 다른 곳에서는 1시간 넘어서 진료를 잘 안 보는 걸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새롭다고 느끼셨던 건 없으셨는지? 새롭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것 속에서 진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확인해 주시려는 게 느껴진다라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환자분께서 어떻게 이 병이 왔는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시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진단하면 환자분들께도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도 그런 과정 겪으셨는지? 네, 맞아요. 환자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몸과 마음에서 가장 먼저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변화가 있었어요? 한약 먹고 나서 제가 위장이 많이 안 좋았고 거기서 약간 막힘 증상 때문에 숨 막히는 증상이나 공황 증상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네.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네, 생각을 맞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정신과 약을 복용했을 때의 시기와 비교해서 네. 지금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좀 살고 계신지? 지금은 일단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좀 더 내 삶에 내 자신의 제 스스로도 나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다음은 좀 더 건강한 생활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울하면 누워있거나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한 번이라도 더 걸으려고 하고 식단도 챙기려고 하고. 지금 운동을 따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혹시 실례지만 어떤 운동을? 걷기 운동 만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좋아진 거 아니냐 아까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좋아질 거였다면 애초에 정신과를 찾아가지 않았겠죠.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거 그냥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 한약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정신과 약을 먹고도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것만큼은 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은 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님의 좀 상태를 보고. 네, 가족이 아무래도 저를 제일 가까이서 봤는데 많이 좋아져서 일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자체를 항상 감사해 하시고 한의원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네.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이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 약물 치료가 유일한 답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지. 만약 저한테 16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저라면 정신과를 먼저 시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걸 고민하는 분이나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다른 1차적인 문제, 생활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식습관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 그래도 도저히 안 되고 너무 괴롭다 그때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약이 100% 해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좀 심각한 상황일 때 약을 먹고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약들의 장점? 말씀해 주신다면. 정신과 약의 장점 저는 일단 항우울제보다는 항불안제에서 많이 효과를 봤는데요. 공황장애가 왔을 때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편하게 완화시켜 주니까 좋긴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약을 일단은 먹으면서 그 다음 그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급한 불을 끄고 근원적인 거는 다른 치료를 찾아야겠다. 네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급한 불을 매번 그냥 끄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급한 불만 끄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급한 불이 처음에는 작은 군불이었다가 나중에는 대형 산불이 되는데 그거를 끌 수가 없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지금 여기까지고 이걸 제가 잘 편집해서 먼저 보여드리고